안녕하세요. ITQ 한글 22년 8월 A형 문제풀이입니다. 시험장에 가면 흑백 시험지를 받게 됩니다. 컬러가 아니라. 그래서 흑백 시험지를 펼쳐놓은 상태에서 문제풀이 해볼게요. 한글 프로그램 버전 중에서 한글 네오 버전 프로그램 사용해서 문제풀이 할 건데요. 네오 버전 프로그램 아이콘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세요. 시험장에 가면 네오 버전도 설치되어 있을 수 있고 2020 버전 설치되어 있을 수도 있죠. 아이콘 잘 보고 여셔야 됩니다. 용지 여백은 왼쪽 오른쪽 11, 위쪽 아래쪽 머릿말 꼬릿말은 10, 제보는 0으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지 여백 맞추기 위해서 편집 용지 대화 상자 나타내 보겠습니다. 방법은 파일 메뉴 누르시면 편집 용지 누르실 수 있고 단축키는 F7입니다. 또는 눈금자 중에서 회색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편집 용지 대화 상자를 빨리 나타낼 수 있습니다. 위쪽이라는 곳에 20.0이라고 보이는데 이 부분 더블 클릭해서 10 입력하시고요. 키보드에서 물결 바로 밑에 보면 탭키 있습니다. 탭키를 누르면 그 다음 칸으로 이동됩니다. 이때 10 입력, 또 탭키 누르면 왼쪽으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11, 탭키 누르면 오른쪽으로 이동이 되었고 11, 탭키 누르면 머릿말로 이동이 되었고 10 입력합니다. 혹시라도 탭키 누르지 않고 더블 클릭하면 숫자가 블록 지정되니 이때 10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세요. 제보는 0이 기본값이라 그대로 그냥 두시면 되고요. 위쪽에서도 기본값 그대로 두는데 기본적인 값은 A4이고 세로이고 한쪽 이렇게 되어 있으면 됩니다. 설정 버튼 클릭할게요. 저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엔터 표시 파란색으로 보이는 화살표 모양 엔터 표시 문단 부호가 보이는데요. ITQ 시험 볼 때는 이렇게 엔터 표시가 있으면 좋습니다. 혹시라도 안 보이면 보기 메뉴 눌러서 문단 부호에 체크 넣으시면 되세요. 해제하면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체크 넣어 놓을게요. 1페이지에서는 1점 입력하고 엔터를 몇 번 쳐주세요. 그 다음 2점 입력하고 또 엔터를 몇 번 칩니다. 2페이지로 나누기 위해서는 쪽 메뉴 누르시고 구역 나누기 하시면 편리합니다. 구역 나누기 방금 눌렀고 현재 이곳은 2페이지예요. 아래쪽에 상황선을 보면 이쪽 중 이쪽이라고 되어 있고 2구역으로 되어 있죠. 구역 나누기를 하시면 나중에 3페이지에서 쪽번호 매기기 했을 때 1, 2페이지에서는 쪽번호가 표시되지 않아서 편리합니다. 현재 여긴 2페이지죠. 2페이지에서는 3점 엔터 몇 개, 4점 엔터 몇 개 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 3페이지 넘어갈 거예요. 그때도 구역 나누기 클릭. 3페이지죠. 엔터를 또 여기서도 몇 번 쳐놓고 마우스 스크롤 위쪽으로 굴려서 1페이지부터 작성해 보겠습니다. 문제 푸실 때 반드시 1페이지부터 작성해야 되진 않습니다. 해당되는 그 위치에 가서 먼저 작성하고 싶은 부분 작성해도 됩니다. 저는 1번부터 작성해 보겠습니다. 총 4줄을 먼저 텍스트 입력합니다. 1번 문제 입력할 때는 이 부분에 엔터 치시고 다른 곳엔 엔터 칠 필요 없으세요. 여기 영어 끝난 다음에만 엔터 치시면 되세요. 여기 비어있는 부분은 문단 아래 간격 10포인트를 지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입니다. 파일 저장부터 하겠습니다. 한글 프로그램에서 아래쪽에 보면 이 부분 서식 도구 모음인데 저장 아이콘 보입니다. 클릭하시면 되고요. 단축키 Ctrl S 또는 Alt S 누르셔도 됩니다. 또는 파일 메뉴 눌러서 저장하기 누르셔도 되세요. 여기 서식 도구 모음이 안 보이면 위쪽에 메뉴 있는 부분 있죠? 여기 이 부분이 메뉴잖아요. 그 라인 정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서식, 기본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거 저장 버튼 있는 이런 부분은 서식이에요. 제가 해제해 볼게요. 그럼 안 보이죠? 불편하겠죠?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서식 선택해 놓으시면 됩니다. 저장 아이콘 클릭할게요. 저장하실 때에는 수험번호 빼기 성명으로 파일 이름 정하라고 되어 있고, 저장하는 폴더는 내 PC 안에 문서 폴더 안에 ITQ 폴더 안에 답안 파일 저장하라고 되어 있어요. ITQ 폴더를 더블 클릭하면 되는데요. 혹시라도 이렇게 경로가 잘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면 내 PC를 먼저 한번 클릭하세요. 그러면 문서 폴더가 보일 겁니다. 문서 폴더를 더블 클릭하고 ITQ 더블 클릭하시면 되세요. 파일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성명으로 하라고 되어 있죠. 저는 지금 수험번호 없으니까 8월달 A형이라서 8A 이런 식으로 작성할게요. 빼기 표시 키보드에서 입력하고 본인 이름 정확하게 입력해 주세요. 전 지금 성명이라 입력했지만 진짜 본인 이름을 입력해야 한 저장 버튼 누릅니다. 스타일 지정하실 때 스타일 이름을 이따가 하이드로젠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할 거예요. 근데 저거 영타가 조금 느리거나 오타가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입력해 놓은 것에서 똑같은 단어가 주로 보통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복사해서 사용할게요. 그래서 하이드로젠을 블록 지정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하기. 단축키는 컨트롤 C 눌러도 되겠고요. 블록은 총 4줄을 다 블록 지정해 주세요. 왼쪽에 있는 여백에 마우스를 올리면 마우스 모양이 하얀색으로 바뀝니다. 이때 클릭한 채 4줄까지만 블록 지정하시면 되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스타일이라고 있습니다. 단축키는 F6 누르셨어도 되는 거고요. 스타일을 클릭할게요.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 겁니다. 아래쪽에 더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스타일 이름은 하이드로젠이라고 타이핑을 쳐야 되는데 아까 복사해 놨었죠. 그래서 새 스타일이라고 이렇게 블록이 지정이 되어 있네요. 그대로 붙여넣기 할게요. 컨트롤 키 누른 채 알파벳 V 누르시면 됩니다.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붙이기 했어도 되세요. 문단 모양 먼저 해볼게요. 문단 모양 버튼 이 부분에 보입니다. 클릭하고 왼쪽 여백 15포인트라고 되어 있으니 이 부분에서 15포인트 입력할게요. 문단 아래 간격 10포인트라고 되어 있어요. 문단 아래 이 부분 있죠. 여기 숫자를 더블 클릭하시면 숫자가 블록 지정되고 이때 10 입력하면 되겠죠. 설정 버튼 누릅니다. 글자 모양 하기 위해서 글자 모양 버튼 누릅니다. 글자 모양 하실 때에는 공통으로 적용되는 거 먼저 하시면 편리하세요. 현재 언어가 대표, 이렇게 대표일 때 크기 10, 장평 95, 자간 5% 이걸 먼저 지정하고 그 다음에 한글이랑 영문을 바꿔서 입력할 거예요. 맨 먼저 하실 일은 이 부분이에요. 기준 크기 10포인트라고 되어 있어서 크기 10포인트는 기본값이라 하실 일이 아니고 장평은 95%니까 장평에서 95 입력할게요. 자간은 5%, 언어를 클릭해서 한글 먼저 선택, 그런 다음 이 부분에서 굴림 선택하시고 영문으로 다시 바꾼 다음 영문은 도둠이니까 클릭해서 도둠 선택하시면 됩니다. 설정 버튼 클릭, 스타일을 추가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새로운 스타일이 나타났어요. 이 상태에서 내가 4줄 블록 지정한 이곳에 하이드로젠 스타일을 적용을 해야 하니까 설정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표 해보겠습니다. 표 하실 때에는 2점 바로 밑에 커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입력 메뉴 누르고 맨 왼쪽에 보시면 표라고 있는데 위쪽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할게요. 이 부분. 표는 몇 줄 몇 칸인지 세어봐야겠지요.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 넷째 줄, 다섯 줄. 그 다음에 칸으로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5줄, 6칸 이렇게 입력해 줄게요. 글자처럼 취급에 체크를 넣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기출문제 정답 파일 열어보면 현재 이 표랑 아래쪽에 있는 차트는 글자처럼 취급으로 문서가 작성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똑같이 맞출게요. 그래서 글자처럼 취급 체크가 되어 있는 거 아시고 만들기 버튼 누를게요. 혹시 체크 안 돼 있으면 본인이 체크를 넣으시면 되세요. 만들기 클릭. 입력하겠습니다. 셀들을 블록 지정하기 위해서 구분이라는 글씨 있는 데서부터 아래쪽까지 이렇게 드래그 합니다.
도둠 10포인트. 두 번째 보시면 문자는 가운데 정렬, 숫자는 오른쪽 정렬이라고 되어 있어요. 셀들 다 블록 지정되어 있을 때 가운데 정렬 먼저 눌러주고 숫자만 다시 블록 지정해서 아래쪽에 합계 들어갈 곳이니까 숫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래쪽까지 전부 다 블록 지정해서 오른쪽 정렬 누를게요. 캡션에 대해서도 도둠 10포인트 적용해야 되는데 제가 아직 캡션 만들어 놓지 않았네요. 캡션 하실 때에는 이렇게 셀들 중에서 어떤 게 블록이 지정되어 있어도 상관없고요. 위쪽에 보면 표라고 아이콘 보이죠? 탭.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가1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화살표 모양 누르시고 그 다음 위를 선택할게요. 그러면 위쪽에 표 1이라는 글씨가 보이는데 이건 자동으로 나타나는 거고 키보드에서 델리트 키 눌러서 지웠고 보이는 대로 타이핑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정렬할게요. 문제에서 오른쪽 정렬로 되어 있으니까 면색 노랑 지정할 건데요. 구분에서부터 이만큼 회색 부분으로 보이는 그 부분을 블록 지정해서 노랑 적용하시면 됩니다. 위쪽에 도구 모음 중에서 이렇게 페인트 통 모양 보여요. 셀 배경색인데요. 삼각형 모양 눌러서 노랑 선택하시면 되세요. 근데 지금 저는 노랑이 이건 최근에 사용한 거라서 보이는 거고 옆에 보면 색 상태만 눌러서 두 번째 거 선택할게요. 그리고 네 번째 있는 노랑을 선택할게요. 노랑에 마우스 올리면 RGB 255, 255 0이죠. 클릭하겠습니다. 우리 답안 작성 요령에 색상의 조건은 색을 적용하고 이때 노랑에 대해서는 255, 255 0 이렇고 파랑은 이렇고 빨강은 이렇습니다. 블록이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반대색으로 보이는 거죠. 블록을 해제하면은 이렇게 노랑으로 잘 보입니다. 합계 구해 보겠습니다. 합계는 대각선에는 구할 필요 없고 이 부분 하시면 되세요. 합계 내어야 될 숫자에서부터 답이 나와야 되는 부분까지 이만큼 블록 지정합니다. 도구에 보시면은 이렇게 계산기 모양이 있어요. 클릭하고 블록 합계를 클릭하시면 되세요. 물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은 블록 계산식이 있어서 블록 합계 이 부분 눌러도 됩니다. 테두리 지정할 때는 대각선을 먼저 지정하는 게 좋으세요. 대각선 지정해야 되는 부분에 마우스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테두리 배경 각 셀마다 적용을 클릭하겠습니다. 대각선 탭을 선택하고 아래쪽에서 클릭하시면 되세요. 이 부분. 그 다음 설정 버튼 누를게요. 어떤 컴퓨터에서는 이중실선을 먼저 적용한 다음에 대각선을 지정하면 대각선이 굵게 표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대각선을 지정했습니다. 셀들을 모두 블록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셀 테두리 배경 대화 상자 나타내는 단축키는 라인으로 생각하시고 테두리는 라인, 알파벳 L 누르시면 편리하세요. 그럼 테두리 탭이 이렇게 활성이 되어 있고 지금 맨 겉에 이중실선 넣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중실선으로 테두리 종류를 선택하겠습니다. 바깥쪽에 지정을 할 거니까 위쪽에서 바깥쪽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미리 보기가 이 부분이죠. 여기서 바깥쪽이 다 이렇게 잘 선택되어 있다는 사실 아시면 됩니다. 설정 버튼 누르겠습니다. 첫째 줄 아래쪽에 보면 이 부분도 이중실선이죠. 블록을 해제하고 다시 첫째 줄만 블록 지정하겠습니다. 키보드에서 L 눌러서 셀 테두리 배경 대화 상자가 나타났고 이중실선을 선택하겠습니다. 블록 지정한 것을 아래쪽에 나타내면 되죠. 그래서 아래쪽인 것을 클릭하겠습니다. 설정. 출력 형태를 잘 보면 테두리랑 문자 사이의 간격이 조금 여유롭습니다. 블록이 지정되어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표를 선택해야 되는데 단축키는 Shift 키 누른 채 F11키 누르시면 표를 선택하기가 편리합니다. Shift 키 누른 채 F11키 그리고 나서 아래쪽에 조절점 보이죠? 아래쪽으로 살짝 드래그해서 표에 대한 높이를 높여주겠습니다. 다른 곳 한번 선택할게요. 표를 선택하는 방법은 겉에 테두리 이렇게 마우스 갖다 대면 점선으로 사각형 모양이 보이잖아요. 이때 클릭하셔도 표 선택 가능하세요. 이렇게 행 높이나 그 다음에 칸에 대한 너비 수정하는 방법은 블록을 지정을 하시고 원하는 부분만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아래 방향 키를 누르면 표에 대한 높이가 높아지고요.
위쪽 방향키 누르면 줄어들고, 왼쪽 방향키 누르면 줄어들고, 오른쪽 방향키 누르면 넓어집니다. 자주 저장하면서 해주세요. 위쪽에 저장 아이콘 이 부분입니다. 클릭할게요. 차트 해보겠습니다. 차트 하실 때에는 표에서 노란색 부분만 블록 지정해서 하시면 되세요. 맨 마지막에 보면 매우 불만족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안 보이죠, 차트에. 대부분은 노란색 부분에 대해서만 차트에 표시하도록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9분에서부터 1 있는 데까지만 이만큼만 블록 지정하겠습니다. 현재 보라색 탭이죠, 표 탭. 거기서 왼쪽에 보면은 차트라고 있어서 클릭하셔도 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도 맨 마지막에 차트 만들기가 있어서 클릭하실 수 있습니다. 차트가 생성되면 위쪽에, 표의 위쪽에 이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차트에 대한 본문가의 배치는 글자처럼 취급하시면 기출문제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표 아래쪽으로 차트가 배치가 됩니다. 혹시라도 배치가 안 되었어요. 이렇게 위쪽에 만약에 이렇게 있다. 이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그러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내리시면 되세요. 표랑 차트 사이 간격은 엔터 하나나 2개 정도 있으면 모범 답안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차트에 대한 옆으로 오른쪽으로 너비는 표의 너비랑 거의 비슷하게 하시면 되는데요. 표보다 넘치면 아무래도 여기 여백보다 편집음지 여백보다 넘치겠죠? 그래서 표보다는 덜 가도록 표랑 비슷한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차트에 대해서 각각의 구성 요소를 지정해야 되겠는데요. 차트 작업 시작하기 전에 먼저 표에서 캡션 부분을 복사해 놨다가 차트의 제목이랑 단위를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그래서 위쪽에 표에서 캡션 부분만 블록 지정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하기 해 놓겠습니다. 차트를 선택하고 있으면 이렇게 선택하면 조절점이 앞으로 보여요. 이럴 때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차트 개체 전체적인 내용을 수정할 수 있으세요. 복사도 하고 지우고 이런 거. 우리는 차트의 각각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수정을 해야 하잖아요. 그럴 때는 먼저 차트를 더블 클릭하셔야 되세요. 그러면 실선이 앞쪽으로 나왔어요. 조절점보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차트에 관련된 내용만 보입니다. 차트 마법사를 클릭할게요. 아래쪽에서 두 번째 있습니다. 묶은 세로막 대형이니까 맨 처음에 보이는 이 차트가 선택되어 있다는 거 아시면 되고요. 차트에 대한 이름은 아래쪽에 보여요. 지금 현재 이게 선택이 되어 있는데 다음 버튼 누르겠습니다. 다음 버튼 눌렀을 때 범례랑 항목에 대한 것이 위치가 알맞은지 보시면 되는데요. 그대로 똑같네요. 현재 방향이 열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버튼 누르겠습니다. 차트 제목에다가 2021 이런 식으로 타이핑 칠 차례인데요. 아까 캡션을 복사했었죠? 여기서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붙이기 할게요. 그리고 단위에 관련된 건 다시 블럭 지정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오려두기 할게요. 왜냐하면 여기 값에 대해서 이렇게 숫자 있는 부분을 값으로 보시면 되세요. 값에 대한 이름인 거죠. 해서 여기 이 부분 Y 값축 값이라는 이곳에다가 마우스 클릭하고 붙이기 하시면 됩니다. 컨트롤 V 누르셔도 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붙이기 눌러도 됩니다. 한글 시험에서 차트는 여기 뒤쪽에 있는 부분은 주로 시험 문제에 잘 나오진 않아요.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제목에 대해서 이렇게 두 줄로 보이는데 프로그램 버전 중에서 네오 버전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두 번째 있는 이렇게 두껍게 생긴 가로 안에 있는 이 지시사항대로 따라가면 되세요. 여기 수험자 유의사항에 보면은 오피스 2020 버전으로 문제는 설정이 되어 있고 한컴 오피스 네오 버전 사용할 경우에는 이 지시사항을 따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목에 대해서 수정할 거니까 제목에 글씨 있는 부분을 더블 클릭합니다. 나타난 대화 상자는 제목 모양이에요. 배경 선 모양 한 줄로 그림자 2포인트 먼저 지정해 볼게요. 현재 배경 탭이라서 선 모양이라는 부분에서 한 줄로 그림자는 아래쪽에 그림자 체크를 넣으면 위치에 이렇게 활성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문제에서 제시한 것처럼 2포인트 입력합니다. 위쪽에서 글자 탭을 선택을 하고 문제에서 제시한 것처럼 궁서 진하게 2포인트 설정해 볼게요. 글꼴을 클릭해서 스크롤 막대 위쪽으로 올라가서 궁서 선택하고 진하게는 가가가 있는 것 중에 맨 앞에 있는 거 클릭. 그리고 글자 크기는
12포인트 기본값이라 그대로 두면 됩니다. 설정 버튼 누를게요. 제목 이외의 전체 골골은 궁서 보통 10포인트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축 이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축 제목 모양 대화 상자가 나타났고 글자가 가로로 보이죠? 해서 글자 방향을 가로로를 선택하겠습니다. 아래쪽에서 궁서 보통은 속성에서 보면 맨 마지막에 있는 게 보통인데 기본값이죠. 그래서 보통은 굳이 안 눌러도 되고 10포인트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정한 거는 가로로랑 궁서 10포인트 이렇게. 설정 클릭. 숫자 중에서 아무 숫자나 더블 클릭하시면 축 이름표 모양이 떠요. 이 상태에서 글자 탭을 클릭하고 궁서 보통은 그냥 내버려 두기, 10포인트는 위쪽 화살표 한 번 눌러서 10포인트로 바꾸고 설정 클릭. 수출 상담 여기 아래쪽에 있는 글씨 중에 아무거나 더블 클릭, 글자 탭 클릭하고 글꼴을 스크롤 위로 올려서 궁서 선택, 10포인트 설정. 법례 같은 경우도 이 부분 문자 중에 아무거나 더블 클릭하시면 법례 모양 대화 상자가 떠요. 글자 탭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글꼴을 클릭해서 스크롤 위쪽으로 올라가서 궁서 선택, 10포인트. 배경 탭을 선택을 하시고요. 선 종류를 한 줄로 하시면 됩니다. 설정 클릭. 축에 대한 단위가 다르죠? 이런 경우는 빈 곳 먼저 한번 클릭해서 차트를 선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차트를 선택만 합니다. 클릭만 한 거예요. 이 상태에서 아래쪽에 있는 조절점 마우스 위치하시고 위쪽으로 대충 한 줄 정도만 위쪽으로 이렇게 드래그 해 보세요. 그러면 잘 맞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잘 안 맞춰져요 하신다면 제가 되돌리기 할게요. 차트를 더블 클릭하시고 차트에서 여기 선 있죠? 이 선을 정확하게 더블 클릭. 그러면 축 모양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이때 비례 탭을 선택해 주세요. 자동으로 꾸며주고 있었어요. 자동으로 꾸밈을 해제합니다. 최소값은 0, 그 다음에 최대값은 80. 큰 눈금선 지정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이만큼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결국은 여기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세워도 되고요. 그래서 큰 눈금선은 4를 입력하시면 알맞습니다. 이렇게 사용자가 임의로 수정한 경우에는 차트를 아까처럼 이렇게 늘어뜨린다 하더라도 항상 그 단위가 유지가 되고 있지요. 2페이지 해보겠습니다. 2페이지로 이렇게 스크롤해서 내려가고 3점 바로 밑에 출력 형태처럼 가로 열고 1가로 닫고 띄어쓰기. 여기까지는 본문에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수식 편집기에서 이만큼 입력할 겁니다. 입력 메뉴 눌러보시면 FX라고 보일 거예요. 클릭하시고 대화 상자가 나타나죠. 이 부분 클릭해서 500%로 바꿀게요. 여기에서 작성할 때 화면 크기를 확대를 한 겁니다. 이곳에서 500%라고 입력을 해도 본문에 나타내는 크기는 원래대로 똑같을 거예요. 키보드에서 입력할 수 있는 건 키보드에서 먼저 입력하시고 키보드에서 입력할 수 없는 분수 이런 것들은 위쪽에 있는 아이콘들 사용하실 겁니다. 대문자 F 키보드에서 입력하고 등호 1 빼기 2까지 키보드에서 입력하실게요. 분수 입력할 차례죠. 위쪽에 아이콘 중에서 보면 네 번째 분수 클릭하겠습니다. 분자에서 커서가 깜빡이고 있어요. 키보드에서 9 입력하고 키보드에서 가로 열고 9 아래쪽에 N 표시되는 거는 소문자 N을 입력하면 크기 알맞네요. 빼기 1 가로 닫기 가로 열기 이 부분은 복사해서 사용해도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처럼 그냥 계속 줄줄 입력해도 되고 앞쪽에 거 주르륵 드래그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복사라는 말이 잘 안 나타날 것 같습니다. 해서 컨트롤 C 그 다음에 가로 하나 입력한 건 그냥 지우고 붙여넣기 컨트롤 V 할게요. 고쳐야 되는 부분만 2라고 수정해 보겠습니다. 복사하고 붙이고 하는 거 불편하면 그냥 입력하시면 돼요. 글자도 많지도 않으니까.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하죠. 아래 방향키 한번 눌러서 분모로 갔습니다. 10,
입력하고 키보드에서 다 입력 가능하네요. 지금 아래쪽 것들 가로 열고 10 n 빼기 1 가로 닫고 가로 열고 10 n 빼기 2 가로 닫기.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넣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세요. 이 부분이 넣기 버튼입니다. 입력하고 나서 혹시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하신다면 수식 입력한 걸 더블 클릭하시면 되세요. 똑같은 대화 상자 나타나서 수정하실 수 있겠죠. 출력 형태처럼 이 부분 적당하게 띄어쓰기 넣어주시면 되세요. 대충 쭈르륵 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가로 열고 이 가로 닫기까지는 본문에다가 입력하는 거예요. 띄어쓰기도 한번 넣고 진짜 수식은 이만큼만 수식 편집기 입력하실 겁니다. 입력 메뉴에서 FX 클릭하시고 500%로 바꿀게요. 위쪽에 보이는 이런 장식 기호 있죠. 이거는 세 번째 있는 장식 기호 클릭하고 화살표가 하나 따라 붙어 있네요. 그럼 여기 맨 처음에 있는 이 부분 클릭할게요. 그런 다음에 S 입력할게요. 등호 표시는 장식 안에 있지 않잖아요. 키보드에서 오른쪽 화살표를 누릅니다. 그럼 장식 기호에서 빠져나온 상태고 등호, 그 다음에 분수 나타내야 되니까 분수 기호를 클릭합니다. 위쪽에 또 장식이에요. 그럼 세 번째 있는 거 클릭하고 화살표 붙어 있는 걸로 클릭. 키보드에서 R2라는 글자가 아래쪽에 작게 표시가 되고 있어요. 두 번째 있는 아래 첨자를 클릭합니다. 2를 입력하고요. 이 입력했을 때는 여기 아래 첨자에서 빠져나와야 하니까 오른쪽 방향키 한번, 장식 기호에서도 빠져나와야 되니까 오른쪽 방향키 또 한번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에 빼기 표시 넣고 장식 기호를 먼저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R 키보드에서 아래 첨자 버튼 누른 다음 1 입력. 분모로 오고 싶어서 아래 방향키 한번 눌러주세요. T 입력해주고 아래 첨자 클릭 2. 빼기 표시는 아래 첨자가 아니니까 오른쪽 방향키 한번 눌러서 빠져나온 다음에 빼기. 키보드에서 T 입력하고 아래 첨자 클릭 1 입력. 오른쪽 방향키 한번 또 한 번 눌러서 분수에서도 완전 빠져나왔어요. 등호 키보드에서 입력하고 분수 아이콘을 클릭하고 위쪽에서 세모 모양은 장식 기호에 들어있지 않지요. 저런 세모 모양은 기타 기호에 보면 첫째 줄에서 오른쪽에 있습니다. 클릭할게요. 장식 기호를 먼저 넣고 R을 입력해야 하니까 세 번째 장식 기호 선택하고 알맞은 거 선택하고 R 입력하겠습니다. 아래 방향키 눌러서 분모로 내려왔고 기타 기호 클릭해서 델타 기호 넣어줍니다. T 입력하고요. 넣기 버튼 클릭합니다. 4번 그리기 해보겠습니다. 맨 뒤쪽에 있는 사각형부터 그려볼게요. 입력 메뉴이고 직사각형 선택할게요. 마우스 모양 보면 더하기 모양이에요. 그냥 클릭할게요. 물론 드래그 했어도 상관없으세요. 도형에 대해서 더블 클릭하고 이 도형에 대해서는 지시사항이 이 부분에 있네요. 130에 145다 라는 크기에 대한 지시사항 밖에 없어요. 현재 기본 탭이고 크기를 130 아래쪽 더블 클릭해서 145 채우기 탭 눌러서 면색 지정할게요. 임의색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설정 버튼 클릭 그리고 위치는 대략 4점 아래쪽으로 가고 가운데쯤으로 배치하시면 됩니다. 위쪽에 있는 거 글상자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글상자에 대한 지시사항은 이 부분 보고 따라 하시면 되고요. 현재 저는 이 도형을 선택하고 있으니까 위쪽에 도형 탭에서 왼쪽에서 가로 글상자 선택할 수 있고 또는 입력 메뉴 눌러서 가로 글상자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우스로 클릭했고요. 글씨 써야 되니까 일단은 글씨 쓸 만큼 적당하게 드래그 할게요. 그런 다음 타이핑 치겠습니다. 글상자 겉에 테두리 사각형 모양 뜨면 클릭하셔가지고 더블 클릭 기본 탭 클릭하고 크기는 100에 16 채우기 탭 눌러서 면색은 파랑 지정해 주고요. 설정 버튼 누르겠습니다. 모서리 둥근 거 하지 않았네요. 다시 한 번만 더블 클릭할게요. 선 탭 누르고 저 정도 둥글기는 반원 하셔야겠습니다. 위치로 알맞게 배치하시고
이렇게 겉에 테두리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대로 궁서 24포인트 하향 가운데 정렬할게요. 글자색 하향하는 것은 이 부분이고 클릭해서 흰색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 도형 그려볼게요. 지시사항은 50에 50이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사각형 선택하시고 아래쪽에 적당한 크기로 대충 드래그 하시고요. 더블 클릭, 기본 탭을 클릭하고 50에 50 선탭 클릭해서 둥근 모양 선택하고 채우기 클릭해서 뒤쪽에 있는 도형보다는 앞쪽에 있는 이 도형이 훨씬 진하게 보이죠? 임의의 색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정 버튼 누를게요. 알맞게 배치해 놓고요. 그림 해보겠습니다. 입력 메뉴이고요. 그림 클릭, 그림은 문서 폴더 안에 ITQ 폴더 더블 클릭, 픽처 폴더 더블 클릭하면 그림이 있습니다. 로고 1.jpg 선택하시고 넣기 버튼 클릭. 마우스 모양이 이렇게 더하기 모양이잖아요. 본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할게요. 그래야지만 이 부분에 그림이 좀 보여서 더블 클릭하기가 좋아요. 만약에 이 안쪽에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전밖에 안 보여서 선택하기가 좀 불편해지죠. 그림을 더블 클릭하고 40에 30 크기 고정의 선택, 그림 탭을 선택하고 회색조 맨 마지막에 보면 두 번째 있는 회색조 클릭하고 설정 버튼 누릅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본문과의 배치를 글 앞으로 해 놓으시면 앞쪽으로 보입니다. 또는 아까 더블 클릭했을 때 기본 탭에서 이 부분 본문과의 배치를 글 앞으로 이 부분 눌렀어도 됩니다. 알맞은 위치로 드래그 할게요. 그림에 대한 지시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이퍼링크 적용하라는 것. 3페이지로 갈게요. 3페이지 맨 첫째 줄에 마우스 클릭하고 첫째 줄에 있는 내용 입력합니다. 책갈피 지정할 건데 책갈피는 문서에서 어떤 위치를 지정하는 겁니다. 블록은 지정하시면 안 되고요. ITQ 시험에서는 그냥 여기 맨 앞에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마우스 클릭합니다. 메뉴는 입력 메뉴이고 오른쪽으로 보면 책갈피라고 있습니다. 클릭할게요. 문제에서 전시회로 하라고 되어 있죠. 책갈피 이름을 해서 전시회에 입력하고 엔터 하겠습니다. 육안으로는 책갈피가 들어간 게 보이지 않는데 문서에서는 이 부분이 전시회라는 이름으로 위치가 지정되었습니다. 확인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클릭을 제가 이런 부분에 하고 있는데요. 책갈피 클릭해서 전시회로 이동하면 이 부분으로 자동으로 이동됩니다. 그리고 보기 메뉴 눌렀을 때 조판 보호를 켜보면 책갈피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ITQ 시험 볼 때는 조판 보호를 켜놓으시면 안 좋으세요. 이렇게 부피를 차지하게 되니까 조판 보호는 끄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림에 대해서 하이퍼링크 적용하기 위해서 그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하이퍼링크 클릭합니다. 전시회라고 보입니다. 클릭한 상태에서 넣기 누릅니다. 마우스를 딴 데 한번 클릭했다가 그림에 다시 마우스를 올리면 손 모양으로 바뀝니다. 클릭하면 해당되는 책갈피로 이동이 됩니다. 글맵시 할 때는 반드시 본문에 커서 위치해야 합니다. 입력 메뉴 누르시고 글맵시 위쪽에 가나다 글씨를 클릭해 주세요. 내용 입력하는 곳에서 출력 형태처럼 입력합니다. 지시사항 도둠이라고 되어 있죠. 글꼴 클릭해서 도둠 선택하겠습니다. 아래쪽에 글맵시 모양 클릭해서 문제에서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모양의 마우스를 올리시면 그 이름이 갈매기형 수장이죠. 클릭. 이 부분에 갈매기형 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정 클릭. 이 글맵시를 더블 클릭합니다. 기본 탭에서 55, 높이는 35, 크기 고정 선택할게요. 글꼴 빨강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지금 빨강색 글씨라는 거잖아요. 채우기를 클릭하면 기본적으로 파랑인데 이 부분을 빨강으로 지정하는 거예요. 면색을 클릭해서 두 번째 있는 빨강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탭에서 본문과의 배치를 그래프로 하셔야 합니다. 설정 버튼 클릭, 해당되는 위치로 드래그. 글맵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본문과의 배치를 수정하실 수도 있겠죠.
아래쪽 도형은 하나, 둘, 셋, 세 가지를 먼저 잘 작성하고 아래쪽으로 복사한 다음 글씨만 바꿔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있는 직사각형 먼저 그려볼게요. 입력 메뉴에서 직사각형 클릭하고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할게요. 왜냐하면 크기가 다 정해져 있으니까. 지시사항에서 보면 글꼴 궁서 20포인트라는 것은 이렇게 글씨가 있는 부분이 궁서겠죠. 그래서 직사각형 지금 그린 거는 12에 15 하향을 제외한 임의의 색으로 면색 채우는 일 하시면 됩니다. 이 사각형을 더블 클릭하고 크기는 12에 15 크기 고정 선택할게요. 채우기 탭 선택해서 적당하게 임의의 색을 하나 지정해 주면 되세요. 문제에서 어떤 색을 정하라 라는 것은 없어요. 하얀색을 제외한 아무 색이나 선택하시면 되세요. 크기랑 채우기 색 지정하고 설정 버튼 누를게요. 위치 알맞게 배치하고 직사각형 선택하고 적당하게 드래그, 도형을 더블 클릭하시고요. 기본 탭 선택해서 크기는 13에 13 선탭을 클릭해서 사각형 모서리 공유를 둥근 모양으로 바꾸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흰색이라서 채우기 색은 바꿀 필요는 없으세요. 혹시라도 기본값이 흰색이 아니에요 하신다면 채우기 탭 클릭해서 흰색 지정하시면 되겠고요. 설정 버튼 누를게요. 글씨를 써야 위쪽에 있는 것들이 활성이 되겠죠? 해서 글씨 쓰는 방법은 위쪽에서 보라색 탭 선택을 하고 글자 넣기 클릭하셔도 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도형 안에 글자 넣기 클릭해도 됩니다. 가라고 입력할게요. 가라는 글씨 더블 클릭해서 블록이 지정이 되었고 위쪽에서 궁서 20포인트 가운데에 정렬 맞췄습니다. 그럼 겉에 테두리를 선택해서 좀 더 알맞게 잘 배치하고 옆에 보면 이렇게 글상자 있죠? 여기 있는 지시사항 따라서 가면 됩니다. 글상자, 가로 글상자 클릭할게요. 이건 크기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현재 십자가 모양으로 마우스 모양 보이죠? 이때 클릭한 채 옆으로 드래그 해서 적당한 크기로 그려주시면 되세요. 커서가 보이니까 바로 입력할게요. 더블 클릭할게요. 개체 속성 대화 상자가 떴고 선탭 클릭해서 종류를 이 정도의 점선 길이는 파선하시면 되세요. 채우기 클릭해서 색 채우기 없음 선택하시면 됩니다. 설정 버튼 클릭, 겉에 테두리가 선택이 되어 있으니 위쪽에서 마우스 클릭하고 굴림 선택할게요. 글자 크기는 18포인트, 가운데 정렬. 그럼 위쪽에 있는 한 세트를 잘 만들었죠? 3개의 도형을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하는 방법은 먼저 첫 번째 방법은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도형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편집 메뉴 누르시면 오른쪽으로 개체 선택이라고 있습니다. 클릭, 마우스 모양 보시면 이렇게 사각형 모양이 붙어 있어요. 3개의 도형이 포함될 수 있도록 드래그를 해주세요. 이렇게 드래그 했을 때 3개 도형이 다 선택되도록 마우스에서 놓치면 선택된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아래쪽으로 복사하는 방법은 컨트롤 키는 복사하는 기능을 가졌습니다. Shift를 누르시면은 수평 수직으로 이동하게 만들어줍니다. 아래쪽으로 정확하게 복사하고 싶으니까 컨트롤 시프트 키를 함께 누르고 그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드래그 또 한 번 드래그 하시면 복사가 됩니다. 이 상황에서 컨트롤 시프트 키랑 마우스랑 함께 사용하기가 좀 불편해요 하신다면 3개 선택돼 있잖아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하기 클릭, 붙여넣기 할 때는 그냥 컨트롤 V로 하시는 게 좋겠어요. 컨트롤 V 하시면 붙여넣은 3개의 도형만 선택되었죠. 이 상태에서 아래 방향키 쭉 누르고 있다가 그 다음 왼쪽 방향키 눌러서 적당히 맞춰주시면 되세요. 또 한 번 붙여넣기 할게요. 컨트롤 V. 그런 다음에 붙여놓은 애들만 3개 선택돼 있잖아요. 키보드에서 아래 방향키 계속 누르고 있고요. 계속 그 다음 왼쪽 방향키 눌러서 알맞게 배치해서 하시면 돼요. 글씨도 바꿔서 써볼게요. 저는 지금 마우스 모양이 이렇게
이렇게 개체 선택 마우스 모양이잖아요. 글씨를 수정하려면 더블 클릭해서 풀면 돼요. 아무 데서나 더블 클릭해서. 그 다음 아래쪽에 가가 아니라 나로 수정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커서 이동해야 될 때는 아래 방향키 누르면 아래쪽 도형으로 이동됩니다. 지우고 다 입력할게요. 옆에 여기 이런 글씨도 다 바꿔서 쓰시면 돼요. 임의색으로 이 부분도 수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 도형 선택하고 위쪽에서 셀 배경색 클릭해서 임의색으로 수정합니다. 아래쪽 도형 선택하고 셀 배경색 다른 색으로 바꿔주세요. 시험장에서는 흑백 시험지를 받지만 임의의 색으로 각각 다른 색으로 이렇게 채워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제 3페이지 하러 가볼게요. 3페이지에서는 먼저 내용부터 입력해 주세요. 입력할 때 빈줄 들어가는 곳은 이 부분 비어있죠? 비어있는 부분에 빈줄 넣으시면 되세요. 저 아래쪽에서도 표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 부분 들여쓰기 되어 있는 부분은 띄어쓰기 2개 하시면 됩니다. 머릿말부터 작성해 보겠습니다. 머릿말 하실 때는 반드시 3페이지에 커서가 위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깜빡깜빡이요. 아무데나. 왜냐하면 머릿말은 ITQ 시험에서 3페이지에만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머릿말은 해당되는 커서가 있는 그 위치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쪽 메뉴 누르시고 머릿말 클릭, 맨 아래쪽에 있는 머릿말 꼬릿말 클릭, 없음인 상태에서 만들기 클릭. 그럼 이 부분이 머릿말 영역입니다. 출력 형태처럼 타이핑 치고요. 타이핑 친 것을 블록 지정하고 도둠 10포인트 오른쪽 정렬 누를게요. 머릿말에 대해서 다 작성했습니다. 위쪽에 보면 머릿말 꼬릿말이라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이렇게 닫기 버튼 눌러도 되고 위쪽에서 X 버튼 눌러도 됩니다. 제목에 관련된 거 해보겠습니다. 먼저 글꼴에 관련돼서 수정해보기 위해서 블록 지정하겠습니다. 첫째 줄만 굴림 18포인트 진하게 가운데 정렬 클릭했습니다. 블록이 지정된 상태에서 덧말 하시면 됩니다. 입력 메뉴에 보시면 오른쪽으로 덧말 클릭. 현재 블록 지정한 만큼이 본말이었고요. 아래쪽에 덧말이라는 곳에는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을 입력하시면 되세요. 넣기 버튼 클릭. 만약에 수정할 일이 있으면 이 부분 이렇게 클릭해도 안 되죠? 더블 클릭하면 본말과 덧말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문단 첫 글자 장식 해보겠습니다. 해당되는 문단, 수소에서부터 구성된다 있는 데까지 여기에서 아무데나 커서 위치하시면 됩니다. 메뉴는 서식 메뉴 누르시면 문단 첫 글자 장식이라는 아이콘이 보입니다. 클릭하시면 되세요. 근데 만약의 경우에라도 이렇게 블록을 지정하잖아요. 어떤 한 글자만 블록 지정. 이러면 이 부분이 비활성이에요. 그러니까 문단 첫 글자 장식하실 때에는 커서만 위치하시면 됩니다. 클릭, 큰 글자 옆으로 2줄 지정하는 방법으로 모양은 두 번째 거 선택하면 되고 제시된 것은 궁서 노랑이니까 글꼴 클릭해서 궁서 면색 클릭해서 노랑 설정 버튼 클릭합니다. 한자 변환 해보겠습니다. 운송이라는 글자 블록 지정하고 키보드에서 한자 키를 누릅니다. 똑같은 한자 보이면 선택하고 입력 방식은 세 번째 거 선택하시면 편리하겠죠. 가로 안에 한자가 자동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까 바꾸기 클릭. 구축이라는 글자 한자 변환하기 위해서 글씨를 드래그, 키보드에서 한자 키를 누르고 알맞은 한자를 선택하고 아래쪽에서 입력 방식은 세 번째 거라는 거 아시고 바꾸기 누릅니다. 각주 해보겠습니다. A 바로 다음에 커서 위치하고 입력 메뉴에서 오른쪽으로 각주 클릭, 아래쪽에 커서가 위치되어 있고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세요. 구분선 5cm라고 되어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5cm라서 수정할 필요 없고 번호 모양 수정할 일입니다. 커서를 각주 쪽에 클릭하고 있으면 주석 메뉴가 보이고요. 번호 모양이라는 기능 클릭합니다. 출력 형태처럼 동그라미 안에 소문자 알파벳 들어가는 방식으로 클릭하시면 알맞게 바뀝니다. 커서를 본문에 위치하면 주석 메뉴는 자동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림 배치해 보겠습니다. 입력 메뉴고 그림 아이콘 클릭,
그림은 픽처 폴더 안에 있지요. 악수하는 손 모양이 그림 4.jpg이고 문제에서도 그림 4.jpg 이용하라고 되어 있죠. 혹시나 그림에 대한 이런 미리 보기가 안 보이면 위쪽에서 작은 그림 선택하시면 되세요. 자세히라든지 이렇게 선택되어 있다면 작은 그림, 그리고 해당되는 그림 더블 클릭하시면 마우스 모양 십자가 모양이에요. 드래그 하셔도 되고 클릭하셔도 되세요. 필요한 만큼만 그림을 자르겠습니다. 그림이 조절점 보이는 거 보니까 그림이 선택되어 있는 거예요. 위쪽에 보라색으로 그림 탭이 보여서 자르기를 누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림을 선택하고 있지 않은 상태, 이렇게 본문에 커서가 있는 이런 상태에서는 위쪽에 메뉴가 없죠. 그래서 클릭을 하고 자르기를 클릭. 그럼 조절점이 이렇게 까맣게 보여요. 오른쪽 위쪽에 마우스를 걸치면 마우스 모양도 검게 바뀝니다. 클릭해서 손 모양만 나타날 수 있도록 자를게요. 그 다음에 이 그림 같은 경우 여기 여백이 거의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조절점 마우스 위치에서도 이렇게 그림만 나타날 수 있도록 잘라 볼게요. 이건 출력 형태 모습 보고 자르시면 돼요. 마우스를 글씨가 있는 부분 한번 클릭하고 다시 손 모양에 클릭해서 위치로 일단은 드래그 해 갈게요. 지시사항대로 크기랑 여백 맞추기 위해서 그림을 더블 클릭, 너비에 40, 높이 40, 크기 고정도 눌러 놓겠습니다. 본문과의 배치는 지금처럼 어울림 하시면 되세요. 이게 기본값이라 그대로 둬도 되는데 혹시 기본값이 아닌 컴퓨터를 만났다 하면 어울림 하세요. 글씨대로 흐르고 그림은 그 글씨에 어우러지는 느낌입니다. 바깥 여백 2mm 지정하기 위해서 여백 캡션 탭 선택했고 왼쪽 2mm라죠. 그럼 여기 그림에서부터 본문 사이 여기 바깥 여백 2mm 지정하란 뜻입니다. 왼쪽에서 2를 입력하시면 되고 설정 버튼 누릅니다. 이 부분 텍스트 끝이 잘 맞춰질 수 있도록 그림을 알맞게 배치하세요. 저는 왼쪽으로 조금 더 밀어야겠죠. 방향키 이용해서 위로 아래로 왼쪽 오른쪽 눌러도 되고 마우스로 드래그 해도 되겠습니다. 그림에 대해서 만약의 경우에라도 자르는 걸 다시 지정하고 싶다 하시면 그림을 선택하죠. 그런 다음에 자르기를 눌러요. 그 상태에서 자르려고 하면 이렇게 자를 수가 없게 됩니다. 이유는 제가 아까 이 그림에 대해서 더블 클릭했어요. 기본 탭에서 크기 고정을 눌러놨기 때문에 자르기를 하면 크기가 달라지잖아요. 근데 저는 크기 고정을 선택해 놨으니 크기를 수정할 수 없게 해 놓은 거예요. 크기 고정 누른 상태에서 자르기를 다시 지정하고 싶다면 위쪽의 메뉴에서도 크기 고정을 해제할 수 있어요. 이 부분에 해제하고 그 다음에 원하는 만큼 자르기를 바꾸고, 지금 이렇게 바꾸면 안 되는 거지만, 그런 다음 다시 더블 클릭해서 크기를 40에 40으로 고치시면 됩니다. 저는 되돌리기 할게요. 문자표 해보겠습니다. 문자표 넣어야 될 곳에 마우스 위치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문자표 바로 들어갈 수 있죠. 단축키 알고 계시면 더 좋고요. 한글 시험에서는 한글 HNC 문자표의 정각기호 일반 이 부분에서 주로 대부분 나옵니다. 여기서 똑같이 생긴 모양 클릭하고 넣기 누를게요. 띄어쓰기도 한번 해주세요. 블록 지정하고 띄어쓰기까지 컨트롤 C 아래쪽에 참 앞에다가 마우스 클릭하고 붙여넣기 컨트롤 V 할게요. 똑같은 거라서 첫째 줄만 블록 지정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서 18포인트 지정하기 위해서 위쪽에 함초롱 바탕 있는 부분 클릭해서 궁서 18포인트, 글씨 부분에 대해서만 하얀색이고 음영색 빨강 지정하실 거예요. 블록 지정하고 나서 음영색 때문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글자 모양 대화 상자 나타내야 합니다. 아래쪽에 글자 색에 보면 흰색 지정하시면 되고 음영색 클릭해서 빨강이죠. 빨강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설정 버튼 클릭, 아래쪽에 이 부분도 블록 지정하시고요. 궁서 18포인트, 밑줄의 강조점은 텍스트에만 지정되어 있지요. 해서 글씨를만 다시 블록 지정하고 나서 밑줄은 위쪽에서 선택할 수도 있겠네요. 클릭해서 밑줄 넣을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글자 모양 클릭, 강조점은 기본 탭 말고 확장 탭에 있어요.
강조점을 클릭해서 출력 형태처럼 꺽쇠 모양인 것 세 번째 거 선택하고 설정 버튼 클릭할게요. 가운데 있는 글자 몇 개는 강조점이 없지요. 블록 지정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글자 모양 대화 상자 나타나면 확장 탭에서 강조점을 없음 누르고 설정 누릅니다. 문단 번호 해보겠습니다. 문단 번호 해야 되는 부분 6줄 블록 지정할게요. 보통 6줄이 시험 문제 나오는데 시험 문제 나오는 만큼 블록 지정하는 거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문단 번호 모양 클릭. 이 부분이 1수준이고요. 그 다음 이 부분이 2수준이에요. 똑같이 생긴 번호를 찾아보세요. 지금 현재는 똑같이 생긴 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아무거나 선택을 하고 들어가도 됩니다. 어차피 다 고칠 거라서. 이 부분 선택했습니다. 첫 번째 거. 아래쪽에 사용자 정의 누를게요. 1수준이잖아요. 그래서 1수준에 대해서 가점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여기가 1점이 아니라 가점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고쳐야 해요. 번호 모양에 보시면 1, 2, 3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부분 클릭해서 가나다로 고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점은 그냥 붙어 있으니까 그대로 살려둘 건데 어디를 보셔야 되는 거냐 하면 여기 꺽쇠 1이라는 것은 1수준이란 뜻이에요. 맨 뒤쪽에 보면 점 붙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여기 뒤에 있는 점이 표시가 되고 있는 것. 지우면 안 되는데 지워볼게요. 그럼 이렇게 표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가로를 넣고 싶으면 이렇게 가로를 넣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점 그대로 내버려 두고 지금 수정할 일은 뭐였냐 하면 1수준이라는 거 아시고 번호 모양 가나다로 고치고요. 1수준은 20포인트 오른쪽 정렬이니까 아래쪽에서 너비를 클릭해서 20 입력해 주세요. 그럼 이렇게 20포인트만큼 너비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아래쪽에 정렬 부분 선택해서 오른쪽을 클릭하면 여기 가라는 아이가 오른쪽으로 가붙을 거예요. 2수준 선택하겠습니다. 2수준에 대해서는 숫자 동그라미로 그럼 번호 모양을 클릭을 해서 두 번째 있는 1, 2, 3 선택하겠습니다. 출력 형태에는 점이 없죠. 이 부분 클릭해서 여기 점을 지워주시면 되세요. 아래쪽에 너비 조정은 문제에서 30포인트 오른쪽 정렬하라고 했기 때문에 30 정렬은 오른쪽 클릭하시면 됩니다. 설정 버튼 클릭하고 또 설정 클릭, 줄간격 180%부터 맞출게요. 블록 지정한 김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부분만 블록 지정하겠습니다. 블록 지정하는 맨 처음 부분, 이 부분은 하얗게 보이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면 돼요. 둘째, 셋째 줄만 블록 지정된 상태에서 수준 감소하기 위해서 서식 메뉴 누르고 맨 오른쪽에 아래쪽에 보면 한 수준 감소 있습니다. 클릭. 다섯 번째랑 여섯 번째 줄 블록 지정하고 한 수준 감소 누르시면 됩니다. 표에 대해서 수정해 볼게요. 블록 지정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셀 합치기 클릭. 블록 지정하고 셀 합치기 단축키는 M이죠. 그래서 블록 지정한 상태에서 M 누르셔도 됩니다. 셀들을 모두 블록 지정할게요. 글꼴을 도둠의 10포인트 가운데 정렬하겠습니다. 테두리를 지정하기 위해서 위쪽에 2줄, 아래쪽에 2줄 이렇게 지정하기 위해서 셀 테두리 배경 대화 상자 나타내는 방법은 키보드에서 L 누르시면 되죠. 근데 이렇게 눌렀을 때 이쪽 부분에 보면 비활성화 되어 있는 부분들이 보여요. 그러면 작업을 할 수 없죠. 이럴 때 해결 방법은 모든 셀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는 취소하고 블록도 해제하고 다시 블록 지정해서 L 누르셔도 되는 거고요. 두 줄 지정하기 위해서 이중실선 클릭하고 위쪽이랑 아래쪽 선택할게요. 설정 버튼 클릭. 오른쪽이랑 왼쪽이랑 선 없음 지정하기 위해서 또 L 누를게요. 선 없음을 먼저 선택해주고 왼쪽, 오른쪽을 선택하면 됩니다. 설정 버튼 클릭. 첫째 줄만 블록 지정할게요. 키보드에서 L 누릅니다. 이중실선 선택하고 아래쪽으로 배치할 거니까 아래쪽 거 선택하고 그 다음 배경 탭을 클릭할게요. 그라데이션 문제예요. 그라데이션 선택하고 현재 저는 네오 버전 사용하고 있으니까 유형을 수평 하면 됩니다. 수평. 그리고 시작색은 하양, 끝색은 노랑.
지정하고 설정 버튼 클릭, 표의 겉에 테두리 클릭하고 조절점 마우스 위치에서 적당하게 넓혀주시면 됩니다. 출력 형태 봐서 적당하게. 맨 아래쪽에 있는 텍스트 블록 지정할게요. 위쪽 서식에서 할 수 있는 것, 도둠, 24포인트, 진하게, 오른쪽 정렬, 장평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글자 모양 클릭, 기본 탭 눌러야겠죠? 아까 확장 탭이 있었어서 기본 탭 클릭 먼저 하고 장평에서 105 입력하고 엔터 하세요. 아래쪽에 쪽번호 매기기 해보겠습니다. 하실 때 커서가 반드시 3쪽에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쪽 메뉴 누르고 쪽번호 매기기를 클릭. 그런 다음에 A4 용지잖아요. 이 중에서 오른쪽에 배치가 돼 있죠. 번호 위치는 오른쪽인 것을 선택해 주세요. 로마자로 되어 있는데요. 클릭해서 로마자 중에서도 대문자인 것, 세 번째 거 선택하겠습니다. 줄표는 보이지 않아요. 여기 줄표가 보이는데 줄표는 해제할게요. 시작 번호는 문제에서 4로 시작하라고 적혀 있죠. 해서 시작 번호를 4로 바꿔주고 넣기 버튼 눌러 아래쪽에 알맞게 잘 배치가 되었습니다. 쪽 번호는 이렇게 3페이지만, 머릿말도 3페이지만 표시되는 거예요. 1페이지랑 2페이지는 표시되지 않도록 하시면 되세요.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